지난 영상에 이어서 자존감 유지를 위해 도움이 되는 팁들, 제가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팁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요.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을 약간 바꾸는 건데요. 내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거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주 사소하지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 바꾸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언가가 내 생각만큼 안 되기 때문이죠. 생각만큼 안 된다고 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데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안 될 때만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내가 재벌 2세라면 아버지의 칭찬만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질 일이 없고요. 모차르트의 경쟁자 살리에르라면 작곡 능력만 갖추면 자존감이 낮아질 일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의미를 두지 않는 일로는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두는 곳을 조금만 바꾸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IBM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가 IBM에 다닌다는 것을 약간 부끄럽게 생각했었습니다. 한때 꽤나 잘 나갔었는데 엄청 크게 될 것처럼 회사를 나가더니 기껏 돌고 돌아서 들어간 곳이 고작 IBM이었냐고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IBM에서 성과가 없어서 잘리고 났더니 그 좋은 회사에 다니는 걸 부끄러워했다는 저 자신이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게 있었는데요. 내가 그 전에 어떤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던 사람이고 지금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변에선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 하락은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데 정작 다른 사람은 그런 겉모습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대신에 내가 신경 쓰지 않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쓴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밝고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신경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삐딱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삐딱하게 보게 되고 삐딱한 말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 관점에서 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회사 타이틀이나 연봉,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으로 대접받는지 같은 겉보기 등급에는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안 되니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고 그랬더니 당장 자존감이 높아지긴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마음 먹는 순간 삶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위안이 되고 삶을 건강하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자존감 회복 방안도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지위와 연봉 같은 겉보기 등급 대신에 제가 삶의 의미를 두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하고 경쟁에서 지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가 괜찮았다면 그걸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과는 일일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목표를 이루려는 과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좀 못하더라도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생각보다 엄청 큰 힘이 되어 자존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의 자존감이 바닥일 때 철인 3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코로나로 대회 참가를 못하고 있지만 10여 년째 한결같이 꾸준히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가장 긴 킹코스를 포함해서 수십 차례 완주했다는 성과 자체가 자존감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걸 10여 년째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는 저의 정체성에서 더 큰 자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비슷한데요. 구독자 몇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런 것보다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상을 찍는 사람으로서 더 큰 자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 일로 평일에는 유튜브 찍을 엄두를 못 내고 2년 가까이 주말 출근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정체성으로서 저의 손상된 자존심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신경 써서 올린 영상에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공격성 댓글이 달려도 마음의 상처를 별로 안 받는 편입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유튜버는 다소 이질적인 방편이라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 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도 많이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활짝 펼쳐서 고르게 정돈을 합니다. 이 사소하지만 실천 가능한 아침 루틴은 생각보다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쓰잘데기 없는 내가, 노력해도 뭣도 안 되는 내가 이거 하나는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아침 루틴이 있는데요.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으로 칫솔질을 하고 아침 샤워 전에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아침에 팔굽혀펴기는 엄청 큰 난관이긴 한데요. 하고 나면 정신승리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루틴을 만들고 그걸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회적으로 무언가 유의미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잠재된 자존감 강화 기능이 발동을 하게 될 거라 믿는데요. 초저온 냉동창고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단식을 하면 몸의 면역 기능이 강화되는 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존감이 하락하면 계속 우울해지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하강 나선 운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일단 몸을 써서 산책을 하시고 실천 가능한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시면 저처럼 삶의 의미를 결과가 아닌 과정에 두시면서 정신 승리를 하시면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